이해하기 쉽게 아까 전에 원래 문장이 여기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원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어떤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도 돼. 얘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강조를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주어가 여기를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는 주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겠죠. 그래서 대절에 주어를 빼서 강조를 하게 되면 대 뒤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여기 있었던 내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괜찮아.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목적어가 사라졌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구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부사구라고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때는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있고 뭐가 없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없는 거지. 근데 부사구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이야? 없어도 되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시간의 부사구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대 뒤는 완전한 문장인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절의 장소의 부사구, 뭐 학교에서, 쇼핑몰에서 이런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 집어넣어서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대로 있으니까 대 뒤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강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뒷부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거를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바로를 추가시켜서 얘가 강조되는 느낌을 살려야 된다는 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세는 가주어 진주어도 있고 이때 강조 구문도 있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아까 전에 가주어 진주어는 무조건 대 뒤가 어때야 된다고 했었지? 무조건 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완전. 어디 써있지? 여기 써있죠? 무조건 어때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뜻 강조 구문의 경우에는 무조건 완전해야 돼,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불완전해도 되고 완전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대 뒤가 불완전한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강조 구문밖에 없는 거고, 대 뒤가 완전한 경우는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가주어 진주어일 수 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주어 진주어는 일반적으로 is와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거의 90% 들어가고 가끔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is와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뭐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사이에 시간, 장소의 부사구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뭐다? 강조 구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의 부사구와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하면 is와 that 사이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is와 that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 그러면 이때는 가주어일 수도 있고 강조 구문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세는 종류가 방금 전에 한 가주어, 진주어랑 강조 구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어떤 게 더 있냐면 방금 전에 한 거 가주어, 진주어, 이때 강조 구문, 그냥 세 번째 비인칭 주어. 우리가 날씨나 시간이나 계절이나 거리나 날짜, 요일, 주제, 명암, 밝고 어둠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주어로 it을 쓰는데 이때 이 it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it's sunny 하면은 그것은 화창하다가 아니라 그냥 화창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초등학교 때 처음에 it을 배울 때는 대명사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거든. 예를 들어서 it is my pencil 하면 무슨 뜻이야? 이것은 나의 연필이다 해가지고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it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세도 방금 전에 한 이 두 가지 that 말고 또 여러 가지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사용되는 이 that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아까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지? 큰 문장에서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진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첫 번째 해석이 뭐로 된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큰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that 뒤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시대명사 that을 배우거든. this는 가까이에 있는 물건 하나라서 이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that은 멀리에 있는 물건 하나여가지고 저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물건 하나 가리킬 때의 that을 뭐라고 부른다? 지시대명사라고 부른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했었던 이 that 강조 구문이 있었고,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that 뒤가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가 어떻다? 완전. 이 that 강조 구문은 완전할 수도 불완전할 수도. 그다음에 마지막 관계대명사 that. 요거는 우리 많이 했었던 거죠. 선행사,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역할에서 우리가 항상 관계대명사 나오면 뭐 해야 돼? 괄호 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보내는 거 했었죠.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꾸며준 역할을 하고, 이 that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 뒤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먼저 다 외우고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검사 다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강의를 같이 들어볼 건데, 그러니까 먼저 다 외워서 검사를 받고 온 다음에 여기 부분을 들으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it이랑 that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it에다가 동그라미, that에다가 동그라미 요렇게 먼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주어냐 강조 구문이냐 비인칭 주어냐를 it을 지금 고르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 it that이 나왔는데 보시면 강조용법은 무조건 여기에 강조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었죠. 대절의 주어, 대절의 목적어, 시간, 장소의 부사고 이렇게 4개야. 근데 지금 가운데 보면은 it is said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동사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못하지. 왜냐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얘는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없겠지. 왜? 목적어 자리에도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얘가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구도 아니죠. 그럼 이거는 강조용법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 이려면 it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시간, 날씨, 계절, 요일, 명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야? 가주어, 진주어라는 얘기야.